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는데, 물론 모든 과정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사상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선불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가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특히 불교가 20세기, 21세기는 불교의 서양화죠. 불교가 서양에 전해져서 불교의 모습 또한 변했어요. 요즘 불교는, 특히 서양에 있는 불교는 과거 전통 불교 국가에 있던 불교하고 정말 판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걸 이제 여러 선구자들, 불교를 전파했던 선구자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거든요. 불교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10장에 우리 교재, 요 책이죠. 교재 10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제목으로 있습니다. 불교의 전파와 세계화 그리고 명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 글씨로 지금 적혀 있는데, 그거 누가 저기 마이크 드시고 읽어 주실래요? 잘 알려져 있듯이 불교는 BC 6세기 무렵 고타마 붓다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불교는 붓다의 전법이 시작되자마자 북인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로 성장하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불교의 후원 세력이 왕족들과 자산가, 그룹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불교는 현존하는 종교들 가운데 보편 종교이자 세계 종교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종교이다. 불교가 인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 역사적 계기는 아무래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황제와 쿠시안 제국의 까니슈카 황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을 남겼거나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구법승들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다. 불교는 20세기에 들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불교학, 생태주의, 명상을 중심으로 그 저변을 확대해 왔다. 특히 불교 명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졌고, 그 결과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명상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서구 사회에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뿌리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요 글이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불교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세계로 전파되었는가 아주 잘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 번째 문단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사회죠. 서양 사회에서 불교학, 생태주의, 명상,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불교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불교 수행법인데, 불교 수행법에서 선불교와 윗바사나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불교의 그 사상들, 그게 지식인들을 자극하고 또 심리학자들을 자극하고 철학자들을 자극해서 생태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 70년대 운동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불교가 세력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 그 서양의 불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인들이 많이 믿는 불교예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 결과 여기 뭐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적인 사상적인 어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서, 심지어는 이제 과학에도 불교의 사상이 들어가서 많이 변했죠. 의학 쪽에서도 그렇고
과학 쪽에서도 불교가 심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보는 시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서양의 과학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된 걸로 보고 몸을 위주로, 물질 위주로 이렇게 탐색을 했다면은 이제 불교 사상이 저변이 확대되고 지식인들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실험을 통해서도 몸과 마음은 두 개가 아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몸, 마음, 사회 이 세 가지를 같이 어우러 가지고 치료 체계의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생리 위주의 의학이 아니고 심신, 사회, 그죠? 신체, 심리, 사회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건강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특히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오면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5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도를 넘어서 세계로 기원전 3세기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아쇼카 황제 때는 주변국의 전법사라고 하는 스님들을 보내서 불교가 세계 불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국으로 많이 전법사를 보내지만 가장 성공적인 전법은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인도 밑에 있는 요 조그만 이제 동그라미 요 섬이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는 지금도 불교 국가거든요. 요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은 아시아 불교 국가들의 현재 종파의 그 분포도입니다. 종파라고 한다면은 종파라기보다 테라바다냐 마하야나냐 아니면은 바즈라야나냐. 그 바즈라야나는 이제 밀교라고도 하죠. 탄트라 불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짙은 갈색으로 거의 빨간색 쪽으로 보이는 데가 테라와다 불교입니다. 테라와다는 이제 그 남방 불교라고도 하고 상자부 불교라고 하죠. 가장 먼저 전해졌던 불교가 대성 불교가 생기기 전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여전히 상자부 불교가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마하야나 불교가 태동해서 전해졌던 이 티벳이나 중국 이쪽은 이제 북쪽 북방 불교라고 해서 대성 불교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 노란색이 대성 불교 국가들이죠.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약간 옅은 갈색 여기가 이제 탄트라 불교 해서 티벳 불교와 몽고 불교 여기가 주로 탄트라 불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시아 국가에 전해져 있는 분포되어 있는 불교의 그 큰 종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다 불교 국가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인디아 같은 경우는 불교 인구가 이제 거의 없죠. 사실은 불교 국가가 없어져서 새롭게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분이 천민, 불가촉 천민을 해방시키려고 만든 불교가 지금 인디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사실 이 세 가지 마하야나, 테라와다, 바즈라야나 이 세 가지에 속하는 불교는 아닌데 그래서 색깔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스리랑카의 요 맨 밑에 전해져 가지고 성공적인 전법이 이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전파된 불교를 우리는 남방 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짙은 갈색의 나라들이 이제 상자부 불교 나라죠. 기원 후 2세기 쿠샨 제국의 제3대 까니슈카 황제 때는 동서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서 동과 서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는 북방 루트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기원후 2세기면 이제 대승불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바로 인도로 안 가죠.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불교가 발달하다가 당나라 때 인도에 직접 갔다 오는 스님들이 계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대승불교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제국 그리고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 혹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북방불교는 주로 대상들,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상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국교를 맺는 방식으로 왕실에서 왕실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방불교이든 북방불교이든 불교는 전파의 과정에서 이른바 순교라고 하는 참혹한 경험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순교가 있었죠. 불교 역사에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 신라시대 때, 그죠? 그리고 불교는 그 특성상 지배계층에서 피지배계층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쇼카 황제 혹은 가니슈카 황제 때에는 서양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 문화권 혹은 로마 문화권에도 불교가 전파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 고대에 불교가 전해졌다는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양에 불교가 전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서양 문화의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교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불교는 사실 신을 믿지 않는 종교라 종교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철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불교가 서양에서는 주로 철학으로 많이 이해가 됐어요. 유럽에 전해졌을 때도 근대 이후에서 유럽에서 먼저 이제 식민 문화가 식민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는데 그때도 불교를 종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사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불교가 로마 문화권에서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2023년 4월 27일 이집트 홍해 해안가의 고대 도시 베레니케 사원 유적지에서 석조 열의 입상이 발견되면서 당시 로마 제국에 불교가 전파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나서 17세기 이후에 불교가 다시 서양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서양 문화가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고 불교를 알아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서구 열강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동양에서만 발달했던 주로 동양의 요 나라들 중심으로 발달했었는데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을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서구 열강이 앞다투어서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식민지 나라들한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던 그 식민지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를 연구했죠. 불교를 연구하는 이유는 불교가 뛰어난 종교라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식민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종교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되기도 하고 폄하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잘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부디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체니티라는 거는 종교라는 어떤 격을 딱 주어주는데 영어에서 부디즘 하면은 어떤 불교 사상 이런 정도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의 사상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폄하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7세기 이후에 전개된 서구 열강의 제국시대가 막을 열면서 서양에 부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불교는 초창기에는 학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종교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쇼펜하워, 니체, 바그너 등이 대표적인데 그 후에 이제 1900년대 와서는 에리 프롬, 스즈키 다이세츠, 칼 융 이런 분들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불교의 어떻게 보면 우수함이라고보다 고원함, 심오함 여기에 반해가지고 불교를 지식인들 세계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론에도 많이 썼고요. 자기들의 사상에. 그리고 불교 문헌학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학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거의 150년, 200년 동안이 불교 문헌학이 발달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가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맨날 하는 게 한자 경전 공부하고 범어 경전 공부하고 빨리어 경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문헌학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경전의 뜻을 계속 풀이하고 해석하고 또 내 해석이 그 전문가들의 해석하고 맞는지 대조해보고 그게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하는 수업이에요. 굉장히 지겹죠. 재미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종교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그 범어 전공이거든요. 인도에서 주로 힌두교 쪽 경전 보시는 분이라 저는 불교 공부하러 갔지만 그분 밑에서 그 바가바드 기타 그거를 그냥 맨날 외워야 해요.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앞에서 그것도 수업이 1대1이에요. 1대1. 근데 1대1이라도 폐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저는 영어 배우러 갔는데 범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죽을 맛이죠. 그거만 생각하면 몸이 막 떨립니다. 다 외워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네, 개인 레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등생이라서 교수님이 좋아했는데 석사 딱 마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평생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병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도망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받아요. 예, 배신자라고 생각하셔갖고 지금 그 짐 라이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되게 잘해줬어요. 처음에 밥도 많이 사주시고 저를 이제 꼬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거 다 외웁니다. 그 암송한다고 그러죠. 그 암송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인도 사람들은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고 스승이 말해주는 거를 외워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다시 되풀이 하거든요. 머리는 엄청 좋겠죠, 정말. 예, 그게 19세기 완전히 그 서양 고등 그 교육 문화가 인도에 정착되기 전까지 인도의 교육 방식이 그랬대요. 종이가 없는 거의 그 문헌이 거의 없죠. 구전으로 다 전달되는 브라만 계급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죠. 근데 이제 불교 문헌학을 이제 중심으로 서양에서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고 있는 불교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불교학 공부하는 분들은 유럽으로 가죠. 유럽에 영국이나 독일로 가서 거기에 이미 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불교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이렇게 서양에서 불교는 불교학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불교학자로 예수회 선교사로 1716년에 라사로 여행한 이폴리토 데시데리,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PTS의 창립자, 이거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 초기 경전이 상자부 경전이죠. 상자부 경전을 다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분 리스 데이비스 부부예요. 리스 데이비스 이분은 굉장히 불교학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 번역이 이제 정말 잘한 번역이거든요. 그 전에도 불교 경전들을 많은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수준이 질이 되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또 언어학자이기도 해서 불교를 있는 그대로 아주 고민하면서 어휘 선택하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빨리 텍스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 덕분에 불교가 제대로 서양 사회에 전달됐다 이렇게 보고요. 프랑스 외젠 비르누프, 독일의 헤르만 올덴베르크, 미국의 헨리 클라인 워런 등 많은 이들이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불교를 전달하는 학자로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중화하고는 상관이 좀 없죠. 거리가 멀죠. 대중화는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 부분에서 활동한 이들 덕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의 시인 에드윈 아널드 경, 독일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저기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죠 유명한 소설이 있죠.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 잭 케루악 등의 역할이 컸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영화로서 이제 불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틀 부다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리틀 부다. 보셨어요? 예,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기회 생기면 보고 또 마틴 스코세이지의 쿤둔이라는 영화, 장자크 아노의 티벳에서의 7년 등이 서구 사회에 불교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불교가 서양 세계에 알려지게 된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생태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즈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태주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불교의 대중화와 명상, 이게 불교를 가장 널리 알리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불교를 모를 수가 없게 만든 게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인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명상 인구가 많죠. 명상 인구가 거의 2억을 넘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명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요즘 명상을 한 번은 다 해봤거든요. 다 한 번씩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불교도는 뭐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도가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도를 넘어 세계로 되어 있는데 세계 종교 지도라고 하거든요. 종교 지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라색이죠. 거의 파란색 계통. 요거는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죠. 이게 보라색.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나라별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연두색, 녹색이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색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연두색 요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을 믿고 있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빨간색입니다. 불교 너무 작죠. 불교 국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국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 이거는 자기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종교를 국교 또는 가장 중요한 종교로 표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뭐 이슬람 국가 하지만 불교 국가라고 스스로 우리나라는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다라고 말하는 국가는 이렇게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빨간 중국 위에 있는 요 땅이 몽고거든요. 그래서 몽고도 사실 그 불교를 거의 반 이상의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토속 신앙하고 결합돼서 믿고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인도 바로 위에 여기 땅에 지금 커서가 움직입니까? 예. 여기 땅이 티벳이었는데
지금 중국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티베트 완전 불교 국가인데 그죠? 그 넓은 땅이 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교가 지금 빨간색이 있어야 되지만 임시적이길 바랍니다. 그 티베트이 그 독립되기를 바라는데 티베트에 빨강색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미얀마, 태국 이쪽이 베트남까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도 부처님이 계셨던 태어나셨던 인도는 아예 불교가 자취를 감췄죠. 그래서 인도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국가. 그래서 이 세계 분포도를 보면 불교를 믿는 나라다, 불교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종교 지도를 보면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 정체가 불분명한 기독교도 많고 불교도 있고 또 무교도 있고 무교라고 하면 안 되죠. 무교하면 무속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합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을 무교라고요? 무신론자, 무신론자, 뭐 종교 없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국과 일본과 한국 이쪽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는 나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잠깐만요. 왜 그 다음께 안 넘어가죠? 불교의 분포, 전파를 보면 이 색깔이 너무 였죠. 분홍색 계통이 있는 게 이제 지금 불교 국가들이에요. 불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가 전파되어서 불교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독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에는 사실 불교가 잘 안 들어가지는데 전파가 일단 아시아에 애초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불교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색깔이 보면 짙지가 않죠. 짙지가 않고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단 말은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반 이하 그 나라의 인구의 반에 못 미치는 그런 불교도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그 밑에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좀 짙은 색깔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호주, 그다음에 유럽 쪽에 프랑스 쪽에 그리고 북아메리카라고 하죠. 북아메리카에 많은 불교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인구 대비해서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옅은 색깔인데 지금 옅은 색깔로 보이는 북미 그리고 호주, 유럽 이쪽에는 불교 인구 계속 성장세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불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종교 인구를 주로 담당해서 연구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리서치 센터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2050년 기점으로 불교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서 특히 북미에서는 거의 천만을 넘는 그런 불교 인구들이 생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호주와 북미에서 굉장히 많은 불교 인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시아 쪽에서는 불교 인구가 줄어들 거다. 아시아 쪽에 불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불교를 믿던 세대가 이제 다들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젊은 세대가 불교를 이어받아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는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이나 저기 캐나다나 호주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보면 북미나 호주에서는 불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동양에서는 불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다.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불교 포교의 방식도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불교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거기는 어떤 종단이 있거나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명상 위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을 약간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불교를 수행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불교에 특히 미국 불교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의 불교들이죠. 뭐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저희들도 이제 미국 가면은 한국 절에 나가거나 한국 절에 스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대만 절에 나가거나 그래요. 그럼 대만 절에 갔다가 또 밥이 맛이 없어서 또 한국 절로 다시 돌아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 불교를 그 절에 나가야지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다니거든요. 그건 이민자 불교라고 합니다. 그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에 살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종교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절, 태국절, 뭐 베트남절 다 모양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 도시 안에 여러 나라 절들이 같이 다 있는데 그게 이민자 불교. 그다음 하나는 개종자 불교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 특히 유럽계 미국 사람들, 우리 소위 말하는 백인들이 믿는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절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센터라고 불러요. 뭐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하냐 또는 부디스 센터라고 하거나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 가면은 스님이 안 계시고 법사라고 하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옷도 그냥 다 머리도 기르고 옷도 뭐 그냥 사복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형식의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는 의결하는 그 방식도 약간 민주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소속하는 그런 방식도 약간의 그거죠. 내가 여기 몇월 며칠부터 며칠 며칠까지 머물겠다. 그래서 여기 방이 있으면 주시고 방 머무는 동안에 또 법회도 참석하고 수행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멤버십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서양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 지도자를 따른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수행을 하면서 궁금하면은 거기에 가끔 대학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강의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 강의 듣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자기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 불교도의 인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또 불교도가 있습니다. 그 개종자 불교 중에서는 개종자라고 말할 수 없죠.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안 불러요. 그 대신 저기 침대에서 책으로 읽는 사람들 있죠. 누워서 불교책 읽다가 잠오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불교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명상센터 갔다가 가끔 집에 와서 그 쿠션이라고 하는데 메디테이션 쿠션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참선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는데 제가 SBNI가 뭐예요? 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금 더 쉽게 나이트스탠드 부디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침대 옆에 있는 머리맡에 전등 있잖아요. 전등 옆에 불교책이 항상 놓여 있으니까 그런 신도라고 불렀어요. 그 내가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네. SBNR은 그 대문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추천해 주셨던 되게 유명한 성 종교학자 그 영성을 추구하는 책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예. 않아요. 근데 영적 네, 추구하는 맞습니다. 사람, 예, spiritual. spiritual 예. but not religious. 예. 종교인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 그래서 다른 SBR이라고 불러요. 예, SBNR. NR. 네. 영적이지만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죠. 예. 예,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스탠드 예, 나이스탠드 부디스트라고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머리맡에서 불교 책 놔두고 맨날 책 읽으면서 좋아하고, 그런데 나중에 불교더라고 물으면 불교도냐고 물으면 아니요. 근데 맨날 불교 책은 읽어요. 그걸 미국 불교도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도 원래 그런 나이스탠드 부디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맨날 불교 책 읽다가 어느 날 리트릿이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리트릿 있다고 하는 공고가 자꾸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 지불하고 가서 있어보고 좋으면 또 더 수행해보고, 그렇게 점점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에서 그렇게 수행하다가 나중에 달라이라마 만나서 완전히 개종했죠. 그러니까 불교도는 아닌데 불교 언저리에 옆에 맴돌면서 그쪽을 또 안 떠나요. 자기는 불교도 아니라고 하지만 맨날 주변에서 리트릿도 참여하고 좋아합니다. 딱 보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종교적으로 발 담그고 싶지는 않아 하는데 어느 순간 싹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계기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불교가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주로 늘어나는 대상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점차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고 불교의 장점을 알게 돼서 개종하는 개종자들에 의해서 불교 인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기존의 불교도들은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불교도들은 자꾸 불교 인구가 줄거든요. 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또 미국 불교도 들여다보면 이민자 불교들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엄마 세대는 믿는데 밑에 아이들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거나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건 아버지 엄마 종교고요, 이렇게 하는. 우리 딸만 봐도 조금 아닙니다. 우리 딸은 그래도 절에 나가니까요. 어쨌든 이 종교라는 게 그 사람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요즘은 좀 쉽게 접근하죠. 우리 조계종에서도 보면 요즘 유진 스님이라고 스님 아닌 스님이 막 포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남방불교 스님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유진 스님 같은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그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끈 다음에 좀 쉬워진 다음에 누구든지 발 담그는 게 어렵지, 한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불교가 진짜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머리맡 불교 신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불교 아닌데요라고 말하면서도 서서히 불교에 젖어들어서, 특히 명상이 대중화되고 나서는 굉장히 불교의 친화적입니다. 세상에, 특히 서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부디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평화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로 알고 있고 채식 안 먹는데 고기 잘 먹는데도 당신 채식주의자냐,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맨날 명상하냐 이런 거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불교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불교가 정착하는 데는 불교 문헌학이 이제 일단 그 자리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예술가, 불교와 사상가들, 불교와 철학자, 불교와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의 교류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불교가 계속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애플의 그 창립자 중에 한 분인 그 천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그분이 선불교를 정말 선불교 신자거든요. 선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게 선불교의 그 단순함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그 화보 이런 거 보면 큰 마루에 가구 하나도 없는데 전등 하나 딱 세워놓고 혼자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게 전부 선불교에서 나오는 일본 불교의 정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기 생활에서 계속 반영을 하는데, 생활에서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애플이라는 그 제품 안에도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애플 보면 디자인이 최고잖아요. 그 컴퓨터 나올 때부터 그렇고 애플 전화기도 그렇고, 그분도 많이 선불교를 인용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지식인들 또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면서 서양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 쪽을 가보면 미국에서 발달한 불교는 유럽에서 발달한 불교와 또 다르거든요. 유럽은 식민지주의에서 시작된 불교라서 처음에는 시작한 게 폄하예요. 폄하. 불교는 미개인이죠. 자기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인도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볼 때 미개한 사회 주민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17세기에는 진짜 불교가 얼토당토 안 한 취급 받았습니다. 막 그 고타마 붓다가 막 전쟁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그래서 유럽에는 여전히 불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은 미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참신한 종교죠. 참신하고 새로운 사상, 그리고 새로운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신비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가지지 않은 이성을 초월한 세계를 가르쳐주는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불교를 미주에서 그런 걸 이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D.T. 스즈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선불교를 전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불교 전파 역사를 보면 중국에도 소승불교 하라고 상자불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상자불교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죠. 그건 남방불교로 들어갔고, 제가 방금 목사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확 헷갈렸습니다. 그 괜히 이야기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에도 보면 대승불교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대승불교, 상자불교, 경전들이 막 섞여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순서를 바로잡는 그런 게 있었죠. 미국도 사실은 선불교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선불교의 그 반향이 처음에 가장 컸고 1950년대 때, 그 뒤에 이제 윗바사나 불교라고 해서 그 남방 불교라고 하죠. 미얀마 그 태국 불교가 들어가서 이제 아주 크게 대중화되었는데, 이 선불교를 그 인기 그 대중화시켰던데 가장 크게 공헌한 분이 D.T. 스즈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D.T. 스즈키 사상이 서양 사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불교에 대한 시각이 더욱더 더욱더 좋아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와 생태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된 명상들, 특히 윗바사나 운동,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불교 인구는 약 5억 명에서 5억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7명에서 10명이 해당한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7%에서 10% 정도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불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과 이민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는데, 물론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지만 일단 1960년대 이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한 550만 명 정도가 미국의 불교 인구가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세계 10위의 불교 인구 대국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7%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7명 정도죠. 100명 중에 17명은 불교 신자다. 그러면 한 800만, 900만 그 정도 되는 숫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미국에서도 물론 이 미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불교의 인구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의미에서 특징이 상당히 고소득, 고학력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 주로 서부 쪽이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 또는 동부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그쪽으로 양쪽 사이드에 불교 신자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에서 불교 인구를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교 인구가 소폭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불교 인구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점차 아까 우리 SBNR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죠. 사실은 그 종교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가 종교가 세속화되기도 하고 또 탈종교화 되려고 하는 그 사회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실 불교도라고 해도 매주 또는 뭐 정기적으로 절에 나가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하지만 자기 수행을 위해서 하니까, 불교의 특징이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깊이 스며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